인터넷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웹 공간에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인공지능만 남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인터넷 이론입니다. 죽은 인터넷 이론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2010년대 후반에 등장한 정보사회에 관한 비관적 가설입니다. 이 이론은 오늘날 인터넷에 공급되는 대부분의 정보와 콘텐츠가 자동화된 봇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실제 인간이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의 비중은 극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정작 인터넷을 움직이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앞으로 하나의 가설에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량의 콘텐츠를 끝없이 생산하면서 인터넷은 질 낮은 인공지능 콘텐츠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던 공간은 사람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서로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실로 죽은 인터넷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하는 순간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버 단계에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이용자의 성향과 광고 등 영리 목적에 맞춰 선별한 정보와 콘텐츠만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그 결과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탐색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공지능이 골라준 정보만 반복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의 검색 엔진, 유튜브, 아마존 등이 모두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알고리즘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과거에는 TV를 바보상자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인터넷 이론은 오늘날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더 개인화된 바보상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대 인터넷의 시작은 달파의 군사통신망 연구였습니다. 이후 96년 세른에서 월드와이드 웹이 개발되면서 인터넷은 일반 대중에게 빠르게 확산됐고 2000년대를 거치며 인터넷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죽은 인터넷 이론은 이러한 인터넷 가운데 인류의 정보 시스템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으로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중심이던 정보 공간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터넷은 점차 삭막해지고 획일화되며 정보의 질도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론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거대 IT 기업이나 권력자가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이용해 실제 사람의 행동처럼 여론을 조작하고 검색 결과와 추천 시스템을 통제하며 특정한 사회 현상과 소비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식과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AI 디스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인터넷 트래픽 조사에서는 자동화된 인공지능 봇이 인터넷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 봇의 활동량이 인간의 활동량을 넘어섰으며 그 시점부터 인터넷은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전까지 학계에서는 이 이론을 음모론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텍스트와 이미지, 영상이 인터넷을 빠르게 채우기 시작했고 사람이 만든 콘텐츠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데이터를 다시 인공지능이 학습하면서 정보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델 붕괴와도 연결됩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오류가 계속 확대되고 결국 의미 없는 데이터가 무한히 생산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에서도 죽은 인터넷 이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인공지능 계정이 대량의 게시물을 작성하며 여론을 조작하려 한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고 일부는 국가 차원의 정보전과 연관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상에는 사람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글과 그림,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사 작성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기 시작했고 인공지능이 제작한 유튜브 영상이 대량으로 업로드되며 알고리즘을 장악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점은 콘텐츠만 인공지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는 주체 역시 인공지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보는 베스트 댓글들도 사람이 작성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은 특정 주제의 게시물을 자동으로 찾아낸 뒤 그곳에 같은 논조의 댓글을 대량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론 조작이 인공지능을 통해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다른 인공지능이 이를 공유하며 또 다른 인공지능이 댓글을 작성하고 공감을 누릅니다. 실제 사람은 거의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게시물은 활발하게 확산되고 거대한 여론이 형성됩니다. 사람은 사라지고 인공지능끼리 서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며 댓글을 주고받는 기이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이 인간 없이도 작동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죽은 인터넷 이론이 급부상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화 알고리즘의 확산, 둘째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발전, 셋째는 인간이 만든 콘텐츠와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화 알고리즘이 사람들 사이에 정보 교류를 제한했고 그 빈자리를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량의 콘텐츠로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구별할 방법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개인화 알고리즘은 이용자에게 관심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심 있는 콘텐츠만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이용자는 새로운 정보와 다양한 관점을 접할 기회를 점차 잃게 됐습니다. 같은 성향의 정보만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필터 버블과 반향실 효과가 나타났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지적됐습니다. 우파 성향의 시민에게는 좌파 성향의 방송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와 관련된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도 알고리즘은 작동합니다. 그 결과 다른 국가에서 업로드되는 방대한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부릅니다. 숏폼 콘텐츠와 스낵 컬처의 확산도 이러한 변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용자는 긴 글과 깊이 있는 내용을 소비하기보다 짧고 강한 자극에 익숙해졌고 맥락보다 단편적인 정보에 반응하는 소비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색 기록과 시청 기록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감시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 수집이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 부과나 데이터 폐기 수준에서 마무리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학습을 마친 인공지능 모델 자체를 폐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모델은 내부 작동 원리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블랙박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이미 거대한 감시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는 최근 등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러 연구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입니다. 결국 감시의 주체가 정부에서 기업으로 바뀌었을 뿐 알고리즘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행동 역시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조회수와 알고리즘의 혜택을 얻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문화가 확산됐고 특히 일부 언론은 검증보다 자극적인 제목과 편집을 앞세우며 신뢰를 크게 잃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경향은 소셜미디어 시대를 거치며 더욱 확대됐고 숏폼 콘텐츠와 소셜미디어 중독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이 결국 죽은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초기 생성형 인공지능은 어색한 결과물을 자주 만들어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람이 만든 것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콘텐츠 제작 효율을 크게 높였지만 동시에 딥페이크를 비롯한 가짜 정보도 훨씬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여론 조작도 이전보다 훨씬 쉽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본만으로도 대량의 콘텐츠를 짧은 시간 안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컴퓨팅 자원만 확보된다면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물량 공세도 가능합니다. 그 결과 사람이 만든 정보보다 봇이 생산한 정보가 인터넷을 뒤덮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죽은 인터넷 확산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위해
자동화 봇을 활용하는 사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대량의 봇을 활용해 정보를 확산하거나 여론 형성에 개입하려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미래연구재단은 인터넷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인터넷 콘텐츠의 99.9%가 봇에 의해 생성될 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 한편 자동화 봇이 만들어내는 가짜 조회수 역시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봇이 조회수를 대량으로 조작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일부에서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가짜 조회수를 정상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실제 조회수를 비정상으로 판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영상을 공장처럼 대량 생산하는 채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이야기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를 슬라이드나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이어붙여 영상을 제작하는 형태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악을 대량 업로드하는 채널도 같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과거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을 접하면 가장 먼저 이게 실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이거 AI가 만든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이 먼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벌써 여기까지 발전했나? 라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도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이런 의문조차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현실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접하는 사진과 영상, 음성, 기사, 댓글, 심지어 사람과의 대화까지도 모두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대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죽은 인터넷 이론이 말하는 미래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우리 생활 전반을 잠식한 숏폼 콘텐츠와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의 소비를 줄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답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 앱을 휴대전화에서 모두 삭제하고 다시는 설치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결국 해답은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 깊이 중독됐고 인터넷에서 벗어나는 일조차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스템에 스스로 편입된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